추석 연휴 기간 산청엑스포 누적 관람객이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반환점을 향해 가는 산청엑스포. 황금 연휴 휴가가 끝난 후에도 여세를 몰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긴 추석 연휴가 지났지만 수산업계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수산시장 매출은 물론이고 명절 선물 세트에서도 수산물 판매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지역 미활용 폐교수가 전국 두 번째에 달합니다. 서부 경남만 해도 30곳의 학교가 폐교 후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관리 사각에 놓여 있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최근 막을 내린 함양 산삼축제, 합격점을 받은 부분부터 개선해야 할 점까지 축제를 직접 즐긴 주민들의 평가를 들어봅니다. 지난해 7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던 한국 채색화의 흐름전이 시즌2로 돌아와 한창 전시 중입니다. 올해 전시의 관람 포인트는 무엇인지 윤다인 학예연구사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긴 추석 연휴가 지났지만 수산업계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형마트 명절 선물 세트에서도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는데요. 오는 5일부터 일본이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수산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염수 용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수산업계. 대목으로 꼽히는 추석에도 명절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인들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수산물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3분의 2는 줄었대요. 내가 장사한 지가 한 3년 됐거든요. 그런데 진짜 장사 안 돼요. 대형마트 수산물 선물 세트 판매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올해 판매된 추석 선물 세트 가운데 수산물 비중이 약 4.4%로 지난해 대비 2.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마트 역시 6%에서 7%대를 유지하던 수산물 비중이 올해 4.8%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도쿄전력이 5일부터 원전오염수 2차 방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류량은 지난 1차와 동일한 약 7,800톤으로 매일 460톤씩 17일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염수라는 용어를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정서적인 부분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는 어민들이 또는 수산업 관계 종사자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난달 27일 기준 올해 경남에서 실시된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30건, 남해 참돔과 전어, 삼천포 마른 멸치 등 검사 결과 모든 품목들이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서부 경남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곳 하면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산청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연휴 막바지 산청 엑스포 현장을 찾았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엑스포 주재관 앞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산청 엑스포가 한창인 동의보감촌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는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추석 연휴라서 가족끼리 이렇게 놀러 왔는데 한 바퀴를 둘러보니까 재밌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고 박물관에 전시가 된 게 진짜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진짜 한 번 더 오고 싶은 그런 경험이 됐어요. 어저께 와서 구경을 다 못하고 입구에서 구경을 하고 표만 끊고 갔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볼 것이 많이 있다 해서 오늘 다시 재차 방문한 거예요. 지난 1일엔 누적 관람객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엑스포 최종 목표인 120만 명의 절반 수준을 개장 16일 만에 넘어선 것입니다. 추석 연휴 효과가 컸는데 특히 지난 30일엔 하루 10만 명 넘는 사람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동의보감촌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하루 입장객을 기록한 것입니다. 엑스포가 한방과 힐링을 테마로 하는 만큼 고령 관람객이 다수 방문했는데 대체로 콘텐츠와 편의시설에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의사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꼭 와봐야 되겠다, 엄마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정말 환상적으로 정말 좋았어요. 거의 10년 만에 여기 왔거든요. 10년 전에도 어머님과 같이 왔는데 편의 시설이 참 잘 되어 있고 볼 것도 많고 그리고 의미 있는 전시회도 많고 너무 많이 변해서 좋았고 그다음에 힐링 열차 운행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어린 아이들과 함께 엑스포를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다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엔 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고 전 연령을 아우르는 키즈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부분이 돌길이라 가지고 유모차를 끄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아이가 지금 4살, 5살이어 가지고 지금 딱 이 나이 때는 지금 놀기에는 딱 적당한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좀 저 놀이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산청 엑스포가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 효과를 톡톡히 본 가운데 남은 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조사입니다. 10월 축제 기간 진주성 촉성로와 중영에서 별빛 동행과 중영 나들이 행사가 개최됩니다.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며 전문 해설사의 역사 설명과 전통차 체험, 국악 연주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진주성내 복원된 건축물인 중영이 최초로 일반에 개방됩니다. 참가 신청은 4일부터 인원 마감까지 진주시청 홈페이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성 관리사업소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산청 한방약초축제에서 캐릭터 코스프레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지난해 처음 열린 이 대회는 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속 캐릭터로 누가 더 잘 분장했는지 겨루는 대회입니다. 올해 주제는 국내외에서 사랑받고 있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7일 오후 5시 반 축제광장 특설 무대에서 개최됩니다. 대상 한 팀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약초축제 캐릭터인 병깨비와 약깨비 등 축제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특별상이 수여됩니다. 도내 미활용 폐교 수가 전국 2번째에 달하는 가운데 서부 경남에서도 30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문과 체육관을 잇는 길이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노기승 농구대는 언제 사용했는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축구장 약 1.6배 규모로 만들어진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1999년 폐교한 뒤 다른 초등학교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동교육지원청은 숙박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려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자체 매각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경남 폐교 중 활용되지 않는 곳은 75곳으로 전국 2번째로 많습니다. 서부 경남으로 좁히면 하동 8곳, 사천 7곳 등 30곳에 달합니다. 방치된 폐교는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지역 미관을 해칩니다. 폐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 궁금스럽죠. 이 상태라도 주민들한테 좀 배려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경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리적인 문제와 주민들이 폐교를 마을재산처럼 인식해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이 공공목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완화를 추진하고 올 연말까지 지자체 매입 등의 방식으로 약 17개의 폐교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3일 도청에서 도정 현안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지사는 오는 10일 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차질 없는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지역 축제가 많고 관광객이 몰리는 가을철을 맞아 내실 있는 안전관리 계획과 시설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경남 대표단이 우주항공 산업 발전 방향을 찾고
도내 투자 유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미국 출장에 나섭니다. 8박 10일간 대표단은 나사를 찾아 운영 현황과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노하우를 듣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또 최초 우주센터인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우수 인력 양성과 유치를 위한 정책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 경남 투자 유치와 관광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함양군 대표 축제인 함양 산삼축제가 최근 막을 내렸습니다. 앞서 저희 뉴스를 통해 축제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엔 시민의 입장에서 생생한 축제 체험기를 전해봅니다. 네, 주간 함양 곽용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곽용근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함양 산삼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땠습니까? 네, 제18회 함양 산삼축제는 예산 규모와 행사 기간을 줄이는 등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실속 있는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지난 축제보다 규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에 시민 기자의 생생한 축제 체험기가 주간 함양에 게시됐는데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축제는 어땠습니까? 이번 축제와 관련해 주간 함양 김은아 시민 기자는 축제 기간 전반을 취재하며 각종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소개했습니다. 체험기 형식으로 작성된 기사는 실제로 김은아 씨가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게 소개되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산삼 항로화관을 체험하며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체험했다며 건식 반신욕을 하면서 따뜻한 산삼차를 먹고 따끈한 곡물 찜질팩으로 눈과 배를 찜질하여 몸과 마음에게 제대로 된 휴식을 선물했다며 체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도 몇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네, 먼저 푸드트럭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열린 무대 공연을 감상하려 했으나 기계에 뻗어 있는 체험 판매존의 시야가 가려져 공연 감상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휴게 공간이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김은아 씨는 주말 더운 날씨에도 많은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았지만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행사장을 둘러보고 더우면 들어가 쉴 수 있는 시원한 쉼터가 없다면서 휴식 공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삼캐기 체험에 대해서는 산삼캐기 체험 접수 부스가 안 보이는 곳에 있다 보니 물어 찾아가야 알 수 있었다며 산삼캐기 체험장에서도 진행자가 있었으면 날씨는 더워도 더 유쾌하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산을 내려갈 수 있었을 텐데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산삼캐기 체험이 많이 부각되지 못해 아쉬웠다며 프로그램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네, 곽용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축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잘 반영돼서 다음 축제는 보다 풍성하고 알차게 채워질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경남도가 도내 상습 피해 지역 7곳에 대해 배수 개선 사업에 들어갑니다.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가는 서부경남 사업지는 진주시 덕우 금평지구와 하동군 화심지구입니다.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와 태풍 때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한편 올해 대상지로 선정된 진주시 마성 2지구와 사천시 송림지구는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글로컬 대학 30사업 협력과 방위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글로컬 대학 참여와 지원을 통한 방위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방위산업 업체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이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 정기 개최하며 지원 분야별 실무협의회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업무 협약식은 지난달 27일 서울시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사천시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 사천시와 5개 광고협회 사천시 지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비반은 초중 고등학교 인근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퇴폐 광고물과 통행에 방해되는 광고물을 철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간 방치돼 추락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은 철거하는 한편 학생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위치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동군이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4일부터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에 나섭니다. 접종 기간은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로 소와 염소 농가 678곳에 2만 600여 마리가 대상입니다. 군은 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는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며 전업 규모 이상 농가에는 하동 축협을 통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끌어들이며 많은 인기를 끌었던 한국 채색화의 흐름전이 돌아왔습니다. 꽃과 새를 주제로 진주에서 전시가 한창인데요. 윤다인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학예연구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학예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번 전시 주제가 바로 꽃과 새죠. 많은 주제 가운데 이 꽃과 새가 이번 전시 주요 소재가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예로부터 꽃과 새 그림들은 사람들의 염원과 소망을 담아 그려졌습니다. 계절이나 자연의 일부를 표현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각각의 신성한 의미를 담아 오래전부터 우리의 생활 공간을 장식해왔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고려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꽃과 새를 살펴보면서 전통과 계승, 현대로 나아가 작가별로 다양한 변주를 한자리에서 비교해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전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유명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시장을 찾는 분들이 이건 꼭 봐야 한다 하는 작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전시 포스터에서도 대표 작품으로 선보이기도 했죠. 바로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내고 박생강 작가의 십장생 작품입니다. 네. 십장생은 예로부터 전통 신앙을 바탕으로 불로장생의 기원을 담아 고려시대부터 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길상 장식화인데요.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박생강 작가의 십장생에서는 해와 달, 거북이, 사슴, 학, 소나무가 말년작의 특징인 오방색을 바탕으로 한 색채와 주황색의 테두리가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작인 도자기 14점도 함께 선보입니다. 도자기 작품에서는 꽃과 새의 문양각을 회화 작품과 함께 곁들여서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전시 기간 동안 작품 감상 외에도 이 채색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작품의 감동이 색다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실감 콘텐츠와 주말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실감 콘텐츠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 작품 속에 직접 들어간 듯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미술관 전시 작품 중 정진철의 호접도와 정은영의 맨드라미, 양귀비를 만나볼 수 있으며 관람객이 직접 색칠한 그림을 스캔하여 미디어 화면 속 관람객이 그린 새와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또한 관람객의 동작 인식을 통해 나비를 꽃에게 데려다주는 체험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토요일은 한국화 물감인 튜브, 분체, 암체 등의 재료들을 직접 경험해보며 나만의 채색화 작품을 만들어보는 교육으로 2시부터 5시까지 총 7회가 운영됩니다. 네. 일요일은 꽃과 새 무드 등 머그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으로 마련된 교육으로 1시부터 5시까지 매주 4타임씩 운영됩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누구나 한국 채색화를 쉽고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미술관의 전시 부제인 나기망우, 꽃향기, 새소리는 논어 사자성어로 도를 즐겨 걱정과 근심을 잊어버린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현대사회 속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시로나마 꽃향기와 새소리를 벗하며 일상의 여유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진주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한국 채색화의 흐름전.
가족, 친구, 연인과 전시를 통해 꽃과 사로 가득한 채색화의 향연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하 기사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10월부터는 외부 온도가 떨어져 어린 작물의 바이러스병을 옮기기 쉬우니 집중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부 경남 대체로 오전엔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는데요. 산청과 함양 아침 최저 기온 12도, 하동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에는 오후 한때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아침 기온은 세종 11도,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엔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37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51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수요일 제주도에서 삼천포행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은 9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10도 내외의 큰 일교차가 벌어지니까요. 체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